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오늘은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저하고 같이 농지를 찾고 농지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야 농지나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농지증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농지증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선거리 30km,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영계획서, 뭐 농업인만 농지증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인접시군이면은 나의 소재지에서 인접시군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12일에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진행되는 특강이고 농지연금이나 어떤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 다음에 토지 경매에 대한 지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의 사례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농지연금용 농지를 우리가 토지 경매 사이트에서 어떻게 찾아내는지 어떤 앱을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농지가 얼마만큼 농지연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연금을 월 얼마씩 받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내 자기 자본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뭐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경작하는 노하우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조금 길 수도 있는데 4시간 동안 다 들어보시면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어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 준비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러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농지연금에는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농지연금을 제외하고 뭐 주택연금도 있지만 주택연금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연금 수령액이 많은 농지연금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다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금에 와서 이제 준비하기는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상가를 통해서 월세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농지연금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연금 수령액은 굉장히 크게 높게 받아서 월 300까지 받고 그다음에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까지 받아서 사실은 그 정도의 금액이면 평생 동안 어떤 에 대한 노후에 그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농지연금이기 때문에 꼭 농지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제가 거의 정말 농지연금과 관련된 관련해서 빠지는 게 없는 그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월 10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강남역 주변의 강의실에서 진행이 되고 신청하신 분들에게 그 장소는 따로 알려드리고요. 설명란이나 댓글란을 참조하시면 어떤 특강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신청 폼이 있기 때문에 신청 폼을 작성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오프라인 강의 이후에 온라인 강의도 제가 생각해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이제는 부르겠습니다. 농취증은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 취득에 대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무조건 농지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소유권 이전 시에 농지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경매를 하게 되면은 이 그 낙찰을 받은 다음에 거의 일주일 이내에 매각 허가 결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농지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농지증을 낙찰 받은 다음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낙찰 받기 전에 미리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회원님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농지증에 대한 신청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정부24에 들어가면은 뭔가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서는 따로 필요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정부24에 들어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두 번째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용농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가 농지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 어느 쪽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심의 대상인 경우하고 아닌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거하고 두세 번째 거의 차이는 관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외라는 거는 거주지와 동일 시군에 있지 않는 그런 농지, 또는 인접한 시군에도 있지 않는 농지, 또는 직선거리 30km 이상인 농지, 이내에 있지 않는 농지,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를 충족을 한다면 관내 거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내 거주자라서 관내 거주자에서 농업인이라면 비농업인이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농업인이다 그러면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용농계획서를 무조건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농지에서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런데 비농업인이야. 내가 이제 농사 경력이 없는데 이제부터 이제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데, 이때는 면적이 들어가서 1000제곱미터 이상은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 체험 용농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용농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농업인이면 무조건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비농업인 중에서도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1000제곱미터 미만은 농사를 제1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말 체험 용농 계획서를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우리처럼 이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 사람이 농지증을 신청을 할 때 관외 거주자라면 심의 대상, 관내 거주자라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렇게 이쪽으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자 가장 어려운 난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제가 보내드린 이 자료를 좀 참고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관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내 거주자는 거주지와 동일 시군일 경우, 그 다음에 거주지와 인접한 시군일 경우, 그 다음에 직선거리 30km 이내일 경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이라도 되면 이건 관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 인접시군이라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치면은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같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경기도 용인에 있다. 그러면 용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길쭉하게 또는 뭐 굉장히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한 시군을 보면은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도 접합니다.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이런 식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과천시까지도 접하는 것 같네요. 접하기 때문에 이 용인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인접 시군의 농지증을 신청을 할 때는 관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 대상이면은 농지증이 나오는데 마을의 이장분들이나 이런 심의위원들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2, 3주 정도가 걸리는데 심의 대상이 아니면 그 워킹데이 7일 이내에 농지증이 발급이 일주일 이내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 관내 거주자인 경우가 훨씬 더 농지증을 발급받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예를 들면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산이라고 본다면 예산에 인접한 시군은 아산, 당진, 서산, 홍성, 청양, 공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충남, 충북이 인접해 있죠.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충남 지역으로는 아산, 공주가 인접해 있고 지금 충북으로는 진천 이 부분이 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도에서 검색을 해보면 내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인접 시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30km 이내인 경우에는 인접 관내라고 했는데 거리는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좀 잘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도 안에 이 거리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 두 지점을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총 거리 30.1km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 지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내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간의 직선 거리를 쉽게 또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농지증을 어느 쪽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거의 농지증을 100% 발급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심의 대상에 들어가서도 발급을 거의 받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이미 농업인이면, 그렇다면은 심의 대상에 들어가도 이미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적인 농지를 지역은 다르지만 신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발급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0% 성공 그 농지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증을 신청할 때 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농업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 노동력 확보 방안, 장비 시설 확보 방안, 뭐 연고자에 대한 부분, 영농계획, 농업 경영체 정보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떤 그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게 빼곡히 작성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영농계획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장비나 시설 확보 방안 역시도 충실하게 계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작성하고 이렇게만 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농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농지증 신청하는데 한 1,000원 정도가 드는데 입찰을 생각하는 농지가 있다면 꼭 입찰을 하기 전에 농지 취득 자격을 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해서 보증금이 몰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하면 좋을 것 같고 농지증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부분들 다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